대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대만을 방문 중인 체코 상원의장은 대만 의회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도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만을 독립국인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과의 사이는 최단거리 131km이며 이 바다를 대만 해협이라 부릅니다. 대만은 대만이므로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한 통일도 바라지 않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국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방침을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인정하되 국가로서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반중국 전선을 만들려는 대선 전략으로 인해 뜻밖의 대만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이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고 중국 협상 전략의 큰 축으로 언제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실제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위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의 의문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견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1990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전후로 많은 서방 국가가 중국과 수교했고 한국도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이때 중국과 수교하는 조건이 대만과 수교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 10월 25일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라는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날 대만은 표결 전 유엔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자진해서 유엔에서 탈퇴했지만 자진 탈퇴하지 않았어도 유엔 표결로 그리되었습니다. 그저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이죠. 이후 대만은 유엔뿐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에서 쫓겨났고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고립돼 갔습니다. 대만은 중화 타이페이, 중국 타이페이 등의 이름으로 세계 무역기구나 경제협력체 등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1971년 10월 24일까지 대만은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대만이 몰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친중 정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닉슨은 1969년 1월 취임 연설에서 미중 수교를 언급했고 그해 7월 미국이 내 중국 관광을 허용하고 12월 대중 무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반면 1960년대 들어 마오쩌둥이 소련의 서방세계 공전정책을 비난하면서 사이가 급속히 틀어지다가 1969년 3월 우스리강 유역 전바오에서 시작된 국경 분쟁으로 중러 사이는 심각한 파국을 맞았습니다. 중소 국경지대에는 소련군 병력 65만 명과 중국군 병력 81만 명이 집결해 대치하고 있었고 소련의 수상 알렉세이 쿠시키는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지시하였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핵 방공호 건설을 지시하고 수도를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중국은 그해 5월 소련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7월 8일 헤이룽강 지역에서도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다시 일어나고 8월 13일에는 수백 명의 소련군이 헬기와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진입하기도 하였는데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미국이 중국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가 중국을 침공하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소련에 전달하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중국 침공을 포기하게 됩니다. 1991년부터 국경지역이 하나둘 정리되고 2005년 6월 2일 비로소 양국 국경을 모두 정한 뒤 두 나라 사이가 복원되게 되었습니다.
중러가 첨예하게 다투던 이 시기에도 러시아는 대만이 중국을 대표해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이 아닌 본토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주장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만이 상임 이사국 지위와 하나의 중국 대표로서 국제사회에 지위를 가졌는데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버려진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남북에 따로 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받아들여 사실상 영구분단을 시켜버린 한민족이 스스로 대만섬으로 도망가 정착한 대만보다 사실 더 나쁜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한민족은 분단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순간에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국가로서 외교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대만을 보게 됩니다. 냉정하게 볼 때 작은 섬인 대만이 14억 인구를 대표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무기와 경제 지원을 해야 했던 먹을 것 없는 대만과 친하게 지내면 무수히 많은 먹을거리가 생길 중국을 놓고 거기다 소련의 반발을 무시하며 그 정도 고민한 것으로도 미국은 대단한 인내를 발휘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해방도 되기 전 일본 대신 반으로 사전에 갈라버렸으니까요. 중국과 미국 사이는 수교 이후가 아니라 6.25 전쟁 휴전 이후 사실상 지금 관계가 가장 나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국이 어느 날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국제법상 대만은 중국 영토입니다. 1971년 유엔이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국제법상 대만은 독립국이 아닙니다. 국제법으론 중국 침공은 내전입니다. 외국 군대가 개입할 명분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콩 예에서 보듯 국제사회가 여러 이유로 반발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반발하겠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한 것처럼 경제적인 보복을 검토하겠지만 미국 입장이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그대로 중국에 복속되는 것을 놔두면 중국에 활용할 중요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일본과 중국 사이 완충지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중국 본토에 근접해 항해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대만을 지켜줄 것처럼 해왔던 말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일본은 병참기지로 돈을 버니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행여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심산으로 북한에 모종의 제안을 하고 북한이 침략이라는 무모한 오판을 할까 잔뜩 긴장하게 되겠죠.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군이 참전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대만의 미군이 상륙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본토를 미군이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은 진국 침략을 비난하고 참전 가능성으로 위협을 하겠지만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참전할 의지가 있었다면 대만이 그토록 원하는 미군을 이미 배치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며 핵을 탑재한 핵 잠수함 보유국이며 ICBM 보유국입니다. 대만을 지키자고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가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방 국가들과 연합하여 경제와 무역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훨씬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중국 또한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이 독립국 지위를 갖는 것도 중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에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불편해지면서 대만을 지지할 나라도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당장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갈등이 끝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반면 북한과는 적대 관계를 가져갈 거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지금과 같은 갈등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양국은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대만은 스스로 정세를 이끌 힘이 없습니다.
국가로서 또 외교권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